지금 송편 빚고 계십니까? 송편 안에 달콤한 안전 파당금을 넣어주세요. 한복을 입으실 때도 이 안전 저고리 고름으로 단단하게 매듭 짓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윷놀이를 하십니까? 독에 걸린 모 그리고 안전 하나 추가해주세요. 집안에 계신 누나 형님들 벌초할 때도 성말 때도 무조건 안전 또 안전이에요. 네, 안전상식으로 똘똘 뭉친 한가위 여러분께 몽땅 드립니다. 넘버원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추석 특집 위기탈출 넘버원 산자의 법칙 스페셜! 자, 오늘이 바로 추석입니다. 네, 우리 저 가족들도 다 예쁘게 한복을 입었는데, 야,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저요. 자, 아무튼 이제 저 추석을 맞아서 온 가족이 훈훈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추석 특집 위기탈출 넘버원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멋진 코너 산자의 법칙이 그중에서도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또 특히 우리 삶의 유용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딸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훈훈한 이야기, 일본 편이었죠. 그리고 동료를 구한 축구 선수의 감동. 오늘은 그야말로 감동, 웃음, 재미, 스펙타클, 서스펜스까지 모든 건 모아서 산자의법칙 최고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그것뿐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이 좋은 날에 모두가 모여 계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이 모든 서운한 것들도 다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흥분이 막 몰아붙이다가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산자의 법칙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김종민 씨 오늘 뭐 하나 또. 오늘 정말 과자보다 비누보다 참기름 세트보다 더 유용한 산자의 법칙 조합 선물 세트 지금부터 집집마다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얘기 오랜만에 합니다. 김종민 씨가 이렇게 주어부터 수어까지 완벽하게 한 문장을 구성하고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1년에 한 번이죠, 오늘. 내년 설에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내년 추석에도. 자, 그럼 산자의 법칙 스페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 또 두 분을 모셨죠? 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소방학교 백남은 교관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응급의학과의 김찬웅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 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 법칙과 전 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목에 걸린 찹쌀떡을 꺼내라. 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설날 연휴로 지내는 일본. 새해를 맞을 때 일본의 가정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는 바로 찹쌀떡을 빚는 것입니다. 찹쌀로 정성스럽게 찹쌀떡을 빚어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찹쌀떡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한 노인이 있으니 2001년 1월 1일 일본 홋카이도. もう足が70歳になった。本当に早いだな。 올해로 70세가 된 다나카상은 새해 첫날을 청소로 시작합니다. 지지 바바가 멋진 스크로데. 餅そうだよね。餅を作るからこそ本当にいい新年に迎えられるんだよね。そうだよね。 집 밖에 이어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다나카상. 그리고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찹쌀떡을 빚으며 새해를 맞이하는데, おじいさん、こっちに来て作りましょうよ。わかりました。待ってね。 청소를 마친 다나카상도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찹쌀떡을 정성스레 빚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다나카상이 먹음직스런 찹쌀떡을 먹으려는 순간, あなた、
去年も1個2個食べて結局苦労したじゃない。今年は絶対ダメよ。娘が来たらみんなでゆっくり一緒に食べましょう。 오늘 만드는 찹쌀떡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빚는 찹쌀떡은 점점 쌓여가고 찹쌀떡이 늘어갈수록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다나카상. 먹고 싶죠. 심지어 찹쌀떡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お父さんお母さん来たよ。あ、もう餅作ってるんだね。来たか。昼飯食べたの？餅でも食うか。お父さんたらまたそうやって餅食べようとしてお母さんに怒られたんでしょう。もうお母さんもこんなに好きなんだから1個ぐらい食べさせてあげたっていいじゃない。 둘째 딸이 편을 들어주자 안심하고 찹쌀떡을 집어드는 다나카상. 全部作ってからみんなで一緒に食べましょう。子供たちに恥ずかしくないの？ 못 먹게 하니까요. もう少し我慢して。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죠. 빡빡하네. 그거 하나 먹어. 하지만 아쉽게도 찹쌀떡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まったく。そうだお母さん、私プレゼント買ってきたの。ほら。 그때 둘째 딸이 어머니에게 드릴 설날 선물을 꺼내는데 뭐지야? 선물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아집니다. ちょっと着てみてよ。絶対似合うから。ありがと 둘째 딸의 선물을 빨리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기회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사라지자 허기졌던 가족들 모두 찹쌀떡을 먹으려 하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다나카상 역시 좋아하는 찹쌀떡을 냉큼 입에 넣었습니다. 급하게 드시게 되잖아요. 저러면 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 마음껏 찹쌀떡을 먹는 다나카상.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다나카상이 그만 찹쌀떡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미처 씹지 못한 커다란 찹쌀떡 덩어리가 목에 걸리고 기도가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놀란 가족들이 허둥지둥대던 그 순간 お父さんしっかりしてお父さん大丈夫あお父さん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남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찹쌀떡을 꺼내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가족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던 이 위기의 상황에 다나카상의 둘째 딸이 순간 기지를 발휘해 아버지의 목에 걸린 찹쌀떡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딸이 다나카상을 살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씹다만 찹쌀떡 덩어리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쉬는 다나카상. お父さん大丈夫お父さんしっかりしてお父さん大丈夫 이때 둘째 딸이 다나카상의 입속을 확인하는데 お父さん喉に餅が詰まってる。お母さん救急車呼んで救急車早くはい 일단 구급차 불러야죠. お父さんしっかりしてお父さん大きく咳して早く早くもしもし一時ですかお父さんの喉に餅が詰まりましたお父さんじゃ口開けてはい取れない 구토를 유발해 찹쌀떡을 꺼내보려는 둘째 딸. ダメなのどうしよう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얼굴과 입술은 청색증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좋은 응급처치법이 생각난 둘째 딸. 그래서 조금 끌어내놓고 둘째 딸은 흔히 사용하는 하임리법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하는데 안 나와. しっかりして 하지만 아무리 배를 압박해도 목에 걸린 찹쌀떡은 나오지 않습니다. もうちょっとだけ我慢してお願い救急車で作るの早く起きてください早く 그때
둘째 딸의 눈에 들어온 이것. 그것은 다름 아닌 진공 청소기였습니다. 掃除機で餅が取り出せるかもしれない 위급한 순간 둘째 딸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초절한다 이렇게 웃기냐. 何してるの掃除機で餅が取り出せるかもしれないでしょ最後の手段で 놀라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청소기의 노즐을 다나카상의 입에 넣으려는 둘째 딸. 먼저 노즐이 들어가기 쉽도록 고개를 젖히는데 과연 진공 청소기가 목에 걸린 찹쌀떡을 꺼낼 수 있을까요? 우선 스위치를 약으로 틀어보는 둘째 딸. 하지만 찹쌀떡은 나오지 않은 채 다나카상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별 효과가 없자 청소기 스위치를 강으로 올려봅니다. 진공 청소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해볼 건 다 해봐야죠. 안간힘을 다해 진공 청소기로 목에 걸린 찹쌀떡을 꺼내보려는데 온 가족이 찹쌀떡이 나오길 열망하던 그 순간 노즐을 입에 물고 있던 다나카상의 몸이 덜컥하고 움직입니다. 그 순간 노즐 사이로 빠져나온 무엇. 과연 다나카상의 목에 있던 찹쌀떡이 나온 걸까요? お父さん大丈夫お父さんびっくりしちゃった 다행히 다나카상의 목에 걸린 찹쌀떡이 기적적으로 빠지고 그제야 안심한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진공 청소기의 강한 흡입력이 목에 있던 찹쌀떡을 꺼낸 것.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아버지 목에 걸린 찹쌀떡을 꺼낸 딸의 이야기는 2001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실화. 실제로 민방위 응급처치법에는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어떤 종류의 이물질은 진공 청소기로 흡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일까요? 저게 올바른 방법이지는 제일이나 않을 것 같아요. 떡같이 말랑말랑한 이물질이 걸렸을 때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진공 청소기를 잘못 사용하면은 혀가 노즐에 막혀 빨려 들어가서 출혈이 생기거나 부토를 유발해서 또다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최후의 수단으로 진공 청소기가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진공 청소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권장합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가 올바른 방법.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경우에는 우선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힘껏 두드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합니다. 이때 환자를 앞으로 기울게 하여 왼손은 환자의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등의 중앙부를 몇 번 세게 두드려줍니다. 이 방법으로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뒤에서 환자를 껴안고 배꼽의 위치를 찾아 배꼽과 명치의 중간에 주먹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을 강하게 5회 정도 압박해 이물질을 빼냅니다. 만약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스스로 배꼽과 명치 사이를 의자나 난간에 밀착시켜 5회 연속 압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새해 첫날 찹쌀떡을 먹다가 찹쌀떡 덩어리가 목에 걸린 70대 노인. 찹쌀떡이 기도를 꽉 막아 숨조차 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둘째 딸이 진공 청소기 노즐을 사용해 찹쌀떡을 빼내는 기질을 발휘해 노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라.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엄청 공감하고 계세요. 정말 추석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목에 걸리고 급하게 음식 드셔서 체하고. 맞아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목에 떡이 걸리더라도 진공 청소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맞아요. 잊지 마시고. 최후의 수단이죠. 우리 저 김종민 씨, 노홍철 씨 막내 둘이서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 시범. 그래. 하인리 이뻐, 하인리 이뻐. 하인리 이뻐. 김종국 씨가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제가 환자 그럼 노홍철 씨가 지금 목에 걸린 거예요? 제가 환자 저는 많이 아니까 뒤로 받치고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손자세가 중요해. 배꼽하고 명치 좀 밑에 쪽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요. 잡고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이게 지금 옆으로 보이게. 아프시다고 이게 진짜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살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정말로 싸울 때까지 아니, 지금 없잖아요. 지금 걸린 게 없잖아요. 보고만 해주시면 돼요. 김종민 박사님 수고. 지금 아주 정확한 자세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멘트까지 아주 좋았어요. 상대방이 좀 신체적으로 충격이 갈지 모르지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강하고 빠르게 탁 끊어줘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김종민 씨, 야,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냐. 많이 늘었어요. 아니 그 당해보신 노홍철 씨 느낌은 어떠셨어요? 너무, 안 걸려서 그런지, 죽이고 싶었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추석날 추석날 어떻게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음 산자의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기 씨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요 그야말로 뭐 따뜻한 동료애가 살아있는 그런 산자의 법칙이죠. 우리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아버님들 아들 데리고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나옵니다. 셉첸코. 꼭 지켜봐 주십시오. 산자의 법칙. 동료를 살린 축구 선수의 기질. 잉글랜드 프리미어 기본. 리그 같은데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프리미어 리그 추가한 맞나요? 돌파력. 정확한 슈팅까지. 이것이 바로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축구. 그라운드 위 강자를 가리기 위한 두 팀의 숨막히는 대결.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던져 그라운드를 누비고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데 위험의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대단한 축구 선수가 있으니 그 주인공은 잉글랜드 첼시팀의 공격수 안드리 셰브첸코. 세계적인 선수죠. 그렇죠. 정말 유명한 선수죠. 2007년 2월 오래 있었던 일이네요. 잉글랜드 카링컵 결승전을 앞둔 밀레니엄 스타디움. 이곳에선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두 강자 첼시와 아스날 팀이 우승컵을 두고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하고 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직전 첼시 팀의 주장 존 테리가 팀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재현과 실제 화면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테리는 주장답게 팀원들을 격려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누가 셰프첸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테리의 곁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Staying good. You know, winning is important, but it's not everything. You have to be 100% today. Okay, great today. Don't you think something's going to happen today? 팀의 동료 셰브첸코는 최근 잦은 부상으로 고생했던 테리가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실제 경기죠. 전반 11분 아스널 팀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월커스의 선제골 덕분에 고무된 아스널 팀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고 저 선수가 존 테리죠. 이에 질세라 더 맹렬히 공격하는 첼시 팀. 잠시 후 첼시 팀의 드록바가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 드록바 동점골이에요. 전반전 결과 첼시와 아스날은 1대1의 팽팽한 동점 상황. 저는 경기가 굉장히 팽팽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휴식 시간 첼시 팀의 라커룸에선 후반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Okay, all we got to do is hold them. The victory's so close we can taste it, and if we can just stop them in the second half, the victory's ours.
All right? 실제로는 잘생겼죠. Let's give it our best shot. Let's just concentrate on the win. Terry's way too emotional about all this. 테리가 너무. 셰브첸코 눈에는 과도하게 흥분한 테리가 마냥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후반전은 시작되고 승부욕으로 꽉 찬 그라운드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접전이 계속되는데 이때 아스널 팀 선수의 반칙으로 첼시 팀 선수가 넘어졌고 후반 11분 이렇게 해서 코너킥을 얻어낸 첼시 팀. 분명 승리를 위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첼시 팀 선수가 힘차게 공을 차올리자 테리는 과감히 헤딩 슛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공을 걷어내려던 아스널 팀 디아비 선수의 발에 정통으로 턱을 가격당하고만 테리. 심한 충격으로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햇빛하고 막 많이 뛰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턱이 또 약하잖아요. 턱이 약하죠. 호흡을 멈춘 채 뻣뻣하게 경직되어가는 상태. 바로 뇌진탕이었습니다. 어떻게 뇌진탕이야, 뇌진탕.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모두 당황한 그때 셰브첸코가 달려와 테리에게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What are you doing? It's the only way. It has to be done like this. What do you? Come on, Terry, get a stretcher. Stretcher! There's no break. 잠시 뒤 의료진이 들어왔고 테리는 들것에 실려 이내 그라운드 밖으로 옮겨져 산자협체가 아니라 살았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걱정하는 동료들을 뒤로 한 채 테리는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그가 놀랍게도 2시간 만에 거짓말처럼 회복할 수 있었는데 2시간 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는 테리가 쓰러진 직후 셰브첸코가 했던 바로 그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죽을 것처럼 위태로웠던 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건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 테리를 지켜보던 의사. 누구야? Are you okay? 의사야? 네. Are you okay? 목조르러 온 것 같아. Why am I here? Oh, you don't remember? You fell down during the match with Arsenal. What match? The match is this afternoon. 테리는 충격의 여파로 잠깐 동안 순간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지만 그 외에는 말끔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테리. Doctor, thank you so much. You really don't have to thank me. You should thank Shevchenko. Shevchenko? Yeah. I watched it on TV. After you fell down, he gave you an emergency treatment. Without his help, things could have been much worse. Emergency treatment?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셰브첸코가 테리를 살린 응급처치는 바로 이것. 손가락으로 테리의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주어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은 경기 당시의 실제 상황. 상대팀 선수의 발에 맞아 쓰러진 테리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못 쉬고 심지어 경직된 몸이 점점 뒤틀리기까지 하는데 비틀어져요, 몸이. 공을 넣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공평한 승부욕이 이런 끔찍한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 머리도 그냥 상상도 못할 심한 충격을 고스란히 얼굴로 받아낸 테리가 뇌진탕으로 쓰러졌고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때 셰브첸코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테리에게 다가가 그의 뒷목을 잡아 입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말린 혀를 잡아서 기도를 확보한 덕분에 테리는 다시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의사를 꿈꿨던 셰브첸코. 그의 풍부한 의학 지식이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를 살려냈는데
외부 충격을 받아서 뇌 손상으로 실신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사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셉첸코 선수는 존 테리 선수의 혀가 말려들지 않도록 혀를 잡아서 공기 통로를 유지해 주었는데 사실 무의식 중에 환자는 경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이를 꽉 깨무는 그런 동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혀도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처치자의 손가락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테리처럼 경기 도중 쓰러진 운동선수들 중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발빠른 응급처치만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대리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 갑자기 실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 충격을 받아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처치자는 일단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금만 지나면 내 상태로 가나? 주변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괜찮으세요? 외부 충격으로 실신하게 되면 쓰러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척추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신한 환자는 먼저 기도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만약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있다면 목뼈를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환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위험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라면 일단 환자의 등이 지면에 닿도록 똑바로 눕히고 턱이 위로 올라가도록 머리를 조심스레 뒤로 젖혀 기도 확보를 해야 하며 또한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환자의 몸에 힘이 빠진 상태라면 혀의 끝부분을 살짝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환자가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환자와 처치자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행하면 안 됩니다. 한편 경기날 테리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그때 첼시팀은 테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반전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뛰었고 덕분에 후반 38분 첼시팀의 득점왕 드로그바가 회심의 역전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 선수와 관중, 시청자들까지 그날의 값진 승리에 모두 환호했습니다. 결국 첼시팀은 우승컵을 거머쥐며 잉글랜드 축구의 왕좌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뇌진탕으로 실신한 동료를 구한 셰브첸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혀를 잡아 기도 확보를 해준 덕분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충격으로 인해 실신한 환자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확보하라. 셰프첸코 다시 봤어요.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거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저런 걸 보면.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어설프게 괜히 만지고 그러면은 척추 같은 거 다쳤을 때는 오히려 더 심하게 만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났을 때 이걸 뭘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급 상황에. 예, 그 경추 손상이 있을 때 목을 만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 마비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환자의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호흡을 살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은 그런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산자의 법칙, 특히 이 추석 명절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요, 추석이다 보니까 엄마들이랑 또 이 누나들, 여자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럴 때 아빠랑 말싸움이 날 수도 있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다 보면 서운한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쁨과 반가움이 좋은 날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한 산자의 법칙, 정말 이럴 때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한 그런 걸 내가 준비했어. 이거 좀 보시면 나는 재해서 하게 된다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형님. 난리가 나. 정말 해줬어요. 예. 평상시에 얌전하던 분들도 명절만 되면 노홍철처럼 훈훈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사람은 365일 명절이야? 자, 아무튼 우리 저 흥분 잘하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산자의 법칙. 맞습니다. 문제하면 주세요. 산자의 법칙. 어느 경찰관의 놀라운 기지. 경찰관? 유지경 세상만사. 하루도 바람 잘 날없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 사고로 불철주에 하루 25시간을 사는 이들. 경찰. 명절에도 잘 못 쉬시죠? 사회 안녕과 민생 치안은 기본. 넘치는 기지로 꺼져가는 생명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대한민국 대표 경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지난 7월 30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완전 인사불성이에요. 아이고 아저씨, 오늘도 한잔 하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드셨어요? 아니면 나빠서 드셨어요? 오늘 종민이가 이번 시험에서 10등이나 올랐대요. 종민이가? 10등이나 해가지고 소주 다 한 잔만 했어요. 저 때문에 또. 아,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힘드신데도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자, 아저씨,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앉으시고. 밤마다 일어나는 신랑에 이어 여간에서는 인상 한번 찌푸릴 줄 모르는 이정한 경자. 대단하시죠, 정말.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력이거든요. 네, 남동 경찰서 간석지구대입니다. 거기 경찰서죠? 예. 큰일 났어요. 예? 지금 우리 옆집에서 술 취한 남자가 예, 예. 다 부수고 난리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아, 예. 만취하셨구나. 예, 즉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정한 경장은 동료와 함께 황급히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 무슨 일입니까? 이 집 아저씨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번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하고 착한데 명절 때 갈 때 먹었다 좀 하면 볼수 있는 때려주죠. 사람 있으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경찰입니다. 이 경장은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수라장이 된 집안. 만취 상태인 이 집 사위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러시고요. 좋은 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진정 좀 하세요. 대화로서. 선생님, 진정하세요. 뭐야? 경찰들까지 불렀어? 네 남편이 신고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까지 말려봐도 사위의 술주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보게, 이제 할 말씀 했지 않은가? 야, 또 어머니도 계신데.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뭐야, 살림살이가. 엄마 나오지 마. 들어가 있어. 몸도 약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다 나오는데. 집주인 김모 씨는 사위의 행패에 적잖은 충격을 받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저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시죠, 예? 오지 마. 오지 마. 아이고 참. 인사불성이던 사위 박 씨는 급기야 집안 대대의 가보인 도자기를 잡아채 높이 쳐들었고 가보. 넘어갔다. 도자기는 굉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는데 이를 보고 놀라 주저앉은 김모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김모 씨는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니까요.
놀라실 수도 괜찮으세요? 화병이 치진 않았는데요. 엄마, 119.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저희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도와주세요. 네, 빨리요. 어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평소에도 지병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몸이 좀 약하시긴 한데 어떡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곧 119 구급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죠. 엄마, 정신 차려봐. 그러면서 김모 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점차 손발이 오그라들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산소가 내려 안 들어가면 전신마비까지 오는데. 보는 사람마저도 피가 마르는 긴급한 상황.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환자 상태를 확실히 몰라 선뜻 응급조치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인공호흡 한번 해볼게요. 잠깐! 안 돼. 뭐야? 바로 그 순간 이정환 경쟁의 뇌리를 스친 기억이 있었으니 몇 년 전 지금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던 어떤 환자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비교하는 이경장.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점과 숨을 쉬지 못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 모든 것이 일치했는데 그때랑 똑같잖아. 순간적으로 비책을 떠올린 이경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급히 찾기 시작했고 갑자기 쏘는 뭘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인간이 돌았나? 이래야 숨을 쉴 수 있다고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먹기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 이경장의 이 행동 덕분에 죽음을 한 발 앞에 두고 있던 김모 씨는 말끔히 회복될 수 있었는데 다시 들어왔다. 뭐지? 그렇다면 이정환 경쟁이 호흡곤란 상태의 김모 씨를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저 구조요원께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호흡곤란 상태의 그 어머니를 살렸거든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 파하고 국자 뭐 그거 널린 데 있어. 파, 냄비, 물, 젓가락, 프라이팬. 아까 그냥 그 널려진 물건들 중에 가능한 게 뭐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물통. 물통?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식도 그 기도 막히는. 왜 붓지? 그 물을 부어서 뭐 그렇게 하시면서 숨을 다시 되찾은 거죠. 아, 너무 뜬금없잖아요, 형님. 뭐 이게 뭐 코를 막는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과정이? 붓는다고 그렇죠. 코를 한번 막아볼까요? 코를 막고 물을 부으면 숨이 막히죠. 기도가 막히죠. 그럼 고문이지 물고문이 되는데 약간의 자극을 주어서 이 순환기가 잘 웃기죠? 이게 생각해도 웃기죠? 김종민 이해 가네요. 이게 오면 말 길어지는 이유가 아무튼 물을 코에 붓는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걸 일으킨 거죠. 맞추면 기적이다. 맞추면 기적이야. 진짜.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 검은 코 된 이후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네. 이상해. 인도 좀 받겠습니다. 네. 사람이 호흡이 정상적인 횟수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 그 뱉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뱉어지는데 많은 양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그 농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몸이 알칼리화가 생깁니다. 알칼리. 예, 알칼리화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 이 칼슘 이온이 부족해져 가지고 근육 경련이나 이런 흥분 상태가 되고 아주 심하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 어떤 무리가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호흡을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가 내쉰 그 공기에 이산화탄소를 마시게끔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 비닐봉지. 비닐봉지야. 비닐봉지는 맞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해? 비닐봉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비닐봉지인데. 비닐봉지를 뒤어씌워? 그럼 죽지 잘못하면. 비닐봉지로. 비닐봉지를 얼굴 씌워. 오! 우와! 이야! 놀랬어요, 저한테. 이 비닐봉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담는 거, 뭘 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기 주입. 어떻게? 입에 대고 공기를 넣어서 봉투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공기를. 산소호흡기 대행으로. 비닐봉지를 어떻게 해? 뭐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코하고 입을 덮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듯이. 공기를. 아니 그러느니 인공호흡을 하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빠르겠다. 맞죠? 오. 그러니까 공기를 넣는다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오늘 다음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김용민 씨가 한 얘기를 저희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아니 그 아니 이상해. 봅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빨리. 네, 정답 화면 보겠습니다. 산자의 법칙. 이정한 경쟁이 달려간 사건 현장에선 사위의 행패에 놀란 김모 씨가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급했고, 이때 이 경쟁의 기지로 김모 씨는 다시금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충격을 받고 놀라 쓰러진 김모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하던 그때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목이 좀 약하시긴 한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섣불리 응급처치를 못해 그저 안타깝기만 했는데, 김모 씨는 서서히 심각한 경련과 마비 증세까지 보였고, 어떻게? 손 이렇게 경련하면서. 두 눈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우선 따님께서 어머니 저기 속을 좀 풀어주세요. 딸은 엄마가 숨쉬기 수월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속옷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건 매한가지. 잠깐. 안 돼. 그때 이정한 경장은 김모 씨의 이러한 증세를 과거의 어느 순간에도 본 적이 있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때랑 똑같잖아.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며 뭔가를 찾는 이경장의 후급한 눈길. 저 비닐봉지 좀 갖다 주세요. 뭐라고요? 비닐봉지 빨리 갖다 줘요. 의아한 사위는 일단 이경장에게 봉지를 건네고, 이정한 경장은 그 비닐봉지를 펼쳐 거침없이 김 씨의 입과 코에 갖다 대는데, 왜 이러세요? 인간이 미쳤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다고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경장이 공항전경대 부소대장으로 있던 시절,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진 이등병이 호흡곤란과 함께 경련,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차려 김경! 정차려! 김경! 정차려! 잠시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그들의 응급처치는 놀랍게도 비닐봉지로 환자의 입과 코를 막았던 것.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믿기지 않을 만큼 금세 호전되는 이등병의 호흡. 이경장은 당시 이등병과 지금 김 씨의 증세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숨을 크게 내쉬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쉬세요. 김모 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기를 반복했고, 너무 신기하다. 잘못 쓰면 이거 위험한.
그렇게 10분이 흐르자 이산화탄소 아니야? 괜찮으세요? 김 씨의 호흡은 어느새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럴 수가 있지?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술 좀 줄이세요 좀. 악몽 같은 끔찍한 순간이 지나자 비로소 모두가 안도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장은 어떻게 비닐봉지 하나로 김 씨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호흡이 매우 과도하게 생김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숨을 너무 몰아쉬게 되면 몸속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지게 돼서 혈중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혈액이 알칼리화가 되어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게 되고 심장 마비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봉투나 비닐봉지를 코나 입에 대고 자기가 내쉰 숨을 다시 들여 마시게 해서 호흡을 정상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호흡 증후군 환자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응급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은. 일단 환자를 편안한 상태로 눕히고 꽉 조이는 옷을 풀어줘 순환과 호흡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 후 일명 페이퍼백 요법을 시도하는데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로 입과 코를 덮어주어 자기가 내쉰 숨을 도로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때 봉지를 얼굴에 꽉 밀착시키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환자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색 봉지는 환자가 불안해하므로 가능하면 투명하거나 밝은색 봉지를 활용하고 그렇게 10분가량 천천히 깊은 숨을 반복적으로 쉬게 해 점차 안정을 찾게 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행히 제가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게 생각나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할머니께서 많이 괜찮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니까 되게 쑥스럽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으로 호흡곤란 상태에 빠진 환자. 이때 비닐봉지로 환자의 입과 코를 막아 체내 이산화탄소 비율을 맞추는 기질을 발휘한 이정한 경장. 그의 이러한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정상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과호흡 증후군 환자를 살리려면 환자의 입과 코에 비닐봉지를 대고 숨쉬게 하라.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거. 우리 저 연예인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땐 이번 추석 때 서경석 씨가 좀 위험합니다. 서경석 씨가 집안에 가셨을 때 넌 나이가 몇인데 장가 안 가니? 뭐 이런 말 하면 정말 자주 과호흡 증후군을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좀 오죠. 예. 비닐봉투를 항상 주머니에 휴대해가지고 그거 내서 다음 분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이제 웃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추석 때 돼서 이제 저런 돌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전화해도 좀 놀 것 같고 앰뷸런스 아저씨도 또 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다 전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우리 뭐 119는 다 아실 테니까요. 119는 생략을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응급의료정보센터. 예. 전화 1339
쉬운 전화죠. 1339번이요. 네.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런 연휴 때 쉬지 않는 병의원이라든가 또 약국 같은 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거기 또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24시간 응급의료 상담도 해주고요. 또 환자가 긴급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구급대가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9하고 1339 둘 다 중요한 전화번호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19에다가 1339 하나 더 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산자의 법칙 스페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종민 씨. 예, 이번 산자의 법칙은요. 과호흡이나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말고도 모든 긴급 상황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저도 눈을 부릅뜨고 볼 것입니다. 네, 꼭 두 눈 부릅뜨고 보세요. 예, 자, 정말. 다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산자의 법칙. 뜻밖의 구조 요청. 2006년 12월 북미 대륙 서부 해안을 강타한 대형 폭풍. 시속 140km의 강풍은 순식간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는 주택 지붕과 차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가구의 대규모 정전 사태. 도시 전체는 암흑에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대형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때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사건의 주인공 브래드.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 전 You are master out of country. You are fired. 저런 날이네, 저런 날이. 계약 실패로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된 브래드.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냉장고도 텅 비어버린 지 오래. 최악이야, 최악. 와, 그거 떨어져. Damn it! 원화를 사용하네요. 외국인이 1,000원짜리 들고 있대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공원에서 처량하게 빵을 사 먹는 브래드.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는데 I'm running out of money. What am I going to do? Hello? Brad, we need to stop seeing each other. I can't take this anymo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Jane, what? Hello? Jane? Jane? 설상가상으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까지 듣게 되고 프레드는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하는데 This cell phone is not in service. 와, 전화기도 안 되고.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버린 휴대전화. 게다가 이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고 Why is everything turned against me? 프레드는 점점 세게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걸음 내딛기가 무섭게 사나워지는 날씨. 바로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어두워졌어. 그런데 이때
시간을 덮쳤고 잠시 후 프레드는 정신을 차렸지만 쓰러진 나무에 그만 다리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는 다리. 애타는 프레드의 구조 요청. 하지만 그 순간 도시 전체에 폭풍이 엄습하면서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으며 그 시각 프레드가 나무에 깔려 갇혀있던 스탠리 공원 역시 임시 폐쇄됐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암흑 같은 공원 속에 홀로 남겨져 꼼짝없이 갇히고만 프레드. 다리를 빼내기 위해 있는 힘껏 나무를 들어봐도 나무는 꼼짝을 안 하고 가방을 뒤져보자 먹다 남은 빵과 물 그리고 휴대전화 끊기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데 This cell phone is not in service. 와, 진짜 최악이다. 역시나 정지되어 있는 휴대전화. 다행히 가지고 있던 빵과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틀을 보냈지만 3일째가 되자 참을 수 없는 추위에 나뭇잎과 흙을 모아 덮어봐도 몸의 감각은 조금씩 사라져만 가고 살려는 의지 하나만으로 간신히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5일째 의식을 차리기도 힘든 브래드. 그렇게 버티기를 6일째. 이젠 손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는 의지마저 사라져가는 찰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을 한 브래드. 그의 목숨을 살린 것은 바로 정지된 휴대전화입니다. 바로 정지된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를 걸은가. 그 순간 기적적으로 911에 통화가 연결되고 연결과 거의 동시에 배터리가 나가버렸는데 하지만 다행히 짧은 통화 연결에도 911은 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브래드는 나무에 깔린 지 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질 뻔한 생명의 끈을 이어준 정지된 휴대전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지된 휴대전화도 911에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의 휴대전화도 긴급번호는 통화가 되도록 모든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실제로 발신 정지된 휴대전화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지금 사용하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발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발신이 되지 않는데 자, 이번엔 119에 걸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19엔 연결이 됐습니다. 뭐라 그래? 그렇다면 아예 가입이 해지된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가입이 해지된 전화도 돼? 119에 걸어보겠습니다. 오, 설마.
설마. 역시 걸립니다. 이렇게 정지된 휴대전화, 가입 폐지된 휴대전화도 걸 수 있는 특수번호에는 국가정보원 신고센터 111, 국가정보원입니다. 범죄신고센터 112, 112 경찰로 연결됩니다. 간첩신고센터 113, 112 경찰로 연결됩니다. 예, 간첩신고센터입니다. 해당 이동통신사로 연결되는 114, 안녕하십니까? 예, 고객센터입니다. 그리고 119까지 총 5번호. 또한 위험한 순간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장난은 삼가 주십시오. 폭풍 속에서 나무에 깔린 브레이크, 그리고 목숨을 건 6일간의 사투.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지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911에 연결될 수 있었으며 다행히 그는 구조됐습니다. 산자의 법칙, 긴급구조 119, 정지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라. 오늘은 특별히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